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새로운 미드필더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AC 밀란의 라인더러스라는 선수고요. 로마노의 히위고가 나왔고 온스테인도 이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이적료 5,500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하고 853억 정도의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맨시티는 여름 이적 시장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다 보니까 이 라인더러스라는 선수를 클럽 월드컵 스쿼드에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라인더러스의 플레이 스타일, 맨시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 봤고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다른 선수의 이적설도 열심히 다뤄볼 테니까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더러스라는 선수의 간단 프로필입니다. 1998년생 26살이고요. 오른발잡이 미드필더입니다. 주로 뛰는 자리는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키 185입니다. 그리고 즈볼러, 알크마르 두 개의 팀 다 네덜란드 팀이거든요. 네덜란드에서 뛰다가 AC 밀란으로 넘어왔고 이제는 맨시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라인더러스는 네덜란드 국가대표인데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인이라고 해요. 반페르시가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인이죠. 이제 라인더러스는 이탈리아에서 잉글랜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라인더러스의 24-25 시즌 스탯 간단히 보고요. 부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24-25 시즌 54경기 4,591분을 뛰었습니다. 시즌 15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리그에서만 10개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쭉 이 정도 득점했던 건 아니고 이번 시즌 득점력이 눈부시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부상 이력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선수 커리어 전체의 부상 이력입니다. 부상으로 빠진 경기는 한 경기밖에 없어요. 아주 깔끔한 부상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의 평균보다도 깨끗한 부상 이력입니다. 진짜 엄청난 철강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라인더러스의 플레이 스타일 또 어떤 선수인지 알아볼게요. 먼저 달리기 유형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는데요. 1등은 공 달고 달리기. 그러니까 내 앞에 공을 달고 뭐 드리블을 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그런 거겠죠. 두 번째, 지원 달리기. 동료가 공 잡고 뛰고 있을 때 그 주변으로 붙어주는 그런 달리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공 받으러 가기. 동료가 공 잡고 있을 때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공 달라고 이렇게 공 받으러 가는 움직임이고요. 네 번째는 뒷공간 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들이 하는 그런 전형적인 달리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양발 사용과 기본기 부분이었어요. 일단 라인더러스 기본기가 아주 좋다고 느꼈고요. 양발 패스, 마무리 모두 수준급입니다. 자, 양발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에게 경우의 수를 더 제공할 수도 있고요. 양발이라는 건 내 주발로 자세를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타이밍적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슈팅할 때도 오른발로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왼발로 지금 왼쪽처럼 바로 때려도 되고, 또 패스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발로 접으면서 왼발로 오픈,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발 사용 능력이 라인더러스 플레이의 간결성을 높여주고 템포가 처지지 않고 플레이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기가 진짜 좋아서 터치에서도 공이 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퍼스트 터치가 좋으니까 다음 동작이 더 좋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양발로 다음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더러스라는 선수 슈팅이든 패스든 진짜 탄탄한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얘기를 하자면 패스 타이밍이 되게 빨라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공을 쉽게 차는 선수다 라고 느꼈습니다. 뭐 공 끄는 게 하나도 없고요. 줄 땐 주고 어려울 땐 좀 참았다가 또 템포 살리는 다이렉트 패스도 잘합니다. 사실 공을 잡고 컨트롤 해놓고 주는 것보다 나에게 오는 공을 쉬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주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라인더러스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 그래서 동료가 템포만 잘 맞춰준다면 연계할 때도 충분히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일단 시야가 열려있고 나보다 좋은 위치에 뛰는 동료가 있다? 그럼 고민을 안 합니다. 그냥 패스. 그러니까 생각 후 패스까지 나가는 그런 판단의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빌드업 템포 살려주는데 아주 좋은 선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말하면 축구를 잘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그냥 보면은 공 잘 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브루노가 좀 생각났어요.
브루노가 아무래도 이런 다이렉트 패스, 바로 돌려주는 패스 이런 것들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브루노와 유사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꽤나 빠른 볼 운반 속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시티에서 이런 것들을 전담하던 선수가 저는 전성기 덕배 그리고 포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덕배의 전성기가 지났고 이렇게 중앙에서 빠르게 볼을 조달해줄 선수가 맨시티에는 없어졌습니다. 또 포든이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했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퍼포먼스가 아쉬웠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장점이 나올 수 없었고요. 또 귄도안, 베실바 이런 선수들은 또 속도를 막 살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 전체적으로 이런 볼 셔틀러 유형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맨시티가 뭐 지공을 하지만 때때로 역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상대 수비가 갖춰진 상황에서도 속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속도가 안 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라인더러스가 그런 부분은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처럼 시티가 역습할 때 라인더러스가 공 가지고 저렇게 두 명을 앞질러주면 공 기준으로는 시티 선수가 많다고 가정했을 때는 수적 우위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발빠른 홀란드, 마르무시 이런 선수들이 더 여유가 생기고 플레이적으로도 이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라인더러스의 이런 보름반 속도가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미드필더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넓은 시야입니다. 라인더러스 역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쇄해 줄 수 있는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헤더 플레이, 그러니까 고개 들고 플레이하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를 읽는 능력이 괜찮습니다. 물론 덕배만큼의 패스 퀄리티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패스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타이밍이 빠르고 군더더기 없어서 그 부분에서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라인더러스라는 선수 시티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가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티가 3-2-4-1 빌드업 대용으로 구현을 했을 때는 투공미 중에 한 자리로 뛰지 않을까 싶어요. 로드리 옆에서 약간 공격적인 삼선으로 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이 자리가 베스트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티가 4-2-3-1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가운데 공미 자리에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저기서도 3선에서 뛰는데 약간 3선이지만 2.5선 같은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도 있겠죠. 또 4-3-3, 그러니까 볼란치 한 명 냅두고 메잘라 2명 운영하는 그런 체제라면 메잘라 중에 한 자리 뛸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성기 맨시티로 따지면 귄도안이 했던 그런 역할을 맡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자, 라인더러스라는 선수 시티에서는 어떻게 활용될지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시티 선수들이 그리고 과르디올라도 많이 강조하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입니다. 사실 이런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효과적이려고 한다면 상대 수비에 하프스페이스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맨시티가 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 잘했을 때가 23-24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땐 누가 있었냐? 로드리가 있었습니다. 로드리가 전환하면서 윙어들이 공 잡았을 때 수비들이 천천히 붙는 게 아니라 빨리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단독 돌파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비가 끌려나갔을 때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고 거기다가 공미들이 쑥쑥 들어가 줬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반대 전환 많지 않다 보니까 하프 스페이스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장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드리가 리턴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반대 전환 속에서 뭐 마르무시가 공 잡거나 베실바가 공 잡고 그때 라인더러스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하면서 컷백이라든지 크로스를 올려주는 그런 장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인더러스가 또 박스 안에서도 괜찮은 개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티에서 역할 두 번째, 포켓 공간으로 내려와서 받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시티의 지공 베이스 전술에서 저는 이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하는 수비들은 크게는 두 줄 수비를 구성해 놓습니다. 그럼 저 두 줄 수비 사이 공간에 한 명씩 맨시티 선수들이 박혀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라인더러스 같은 선수가 수비 4명 사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켓 공간 사이에서 공을 받아서 돌아서고 그때 균열을 내고 뭐 이런 장면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또 주 임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잘했던 선수 필포든이죠. 만약에 필포든까지 이 움직임 살아난다, 그러면 로드리 같이 3선에서 볼 배급하는 선수들에게는 채널이 2개가 생기는 거니까 더욱더 위력적으로 플레이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라인더러스 이런 움직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에서의 역할 세 번째, 3선에서 압박받을 때 지원입니다. 라인더러스가 AC 밀란에서도 플레이할 때 센터백한테 직접 공을 받으러 내려갈 때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공을 돌려주고 자기는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후방에서도 몇 번 풀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맨시티에서도 할 수 있겠죠. 평소보다 조금 내려와서 공 받아주고 돌려주고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지금 왼쪽 그림처럼 로드리, 코바치치 이런 선수들이 압박당해서 쉽게 풀어가지 못할 때 혼자 쓱 내려와주면서 풀어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야 좋고 패스 타이밍 좋아서 충분히 이런 것도 가끔씩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요. 시티에서 역할 네 번째, 박스 안 늦은 침투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라인더러스 이번 시즌에서 15골 넣었잖아요. 그래서 득점력이 저는 좀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점 감각이죠. 그런데 라인더러스가 박스 타격 능력이 괜찮더라고요. 박스 안에서 공이 올 위치에 잘 있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마무리할 때 무작정 파워슈팅 하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밀어넣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상대팀 입장에서는 홀란드를 주로 마킹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라인더러스가 약간 엇박자로 들어가면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늦은 침투로 마무리해주는 역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티가 영입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라인더러스는 정말 시티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가진 선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번에 유로 때 네덜란드 경기 제가 정말 많이 중계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학포랑 라인더러스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특히나 라인더러스가 네덜란드 국대에서는 거의 축구를 제일 잘한다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라인더러스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펩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유형이에요. 위치 옮겨가면서 플레이에도 잘하고 또 볼 컨트롤 좋고 동료 이용할 줄 알고 펩이 어느 한 자리만 잘하는 선수보다는 자리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잘 수행하는 선수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가 뾰족하기보다는 육각형 유형의 선수라서 펩이 또 활용하면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더러스라는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과연 라인더러스는 펩 아래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